안녕하세요. 스토리K 구독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각각 한 명과 이유는? 수비수는 김민재 선수, 케빈 브라이너, 공격수에는 손흥민 형님. 대표팀에서 니시가야 타카유키 감독님, 그리고 클럽에서 김동 감독님, 이인세 감독님을 경험했는데 한일 감독님들의 차이는 아마 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일본 감독님들은 확실히 패스 위주, 그리고 7골 퍼레이드가 쏟아졌고 좌측면에선 원맨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송혜영 선수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경기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지난번 송혜영 선수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느낀 후기를 한 줄로 요약하라면 놀라울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하고 사전 대화를 하고 모든 과정에서 인터뷰어가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정중했고 프랑스에 거주하며 여러 프로 선수들을 봐왔지만 송혜영 선수는 보법이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인터뷰이였습니다. 특히 당시 선수는 다른 A매치를 앞두고 있어 전혀 일정을 보채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조금의 딜레이에도 스토리K를 배려해주시고 미안해 하시는 모습에 이 사람은 축구가 아니라 무엇을 했더라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스타이자 국가대표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인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프로의 거만함은 1%도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선수들은 카메라가 꺼지면 표정이 달라지곤 하지만 송혜영 선수의 원래 모습은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과 100% 일치합니다. 겸손하고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상대가 손흥민, 김민재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백넘버를 7번으로 선택한 이유를 여쭤봐 주셨는데 싱가포르에서 뛰던 라이언스 디셀러스 팀과 그리고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에서 백넘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셨고요. 또 백넘버를 선택할 때 7번이 또 비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손흥민 형님, 제가 손흥민 형님을 좋아하는데 손흥민 형님이 이제 또 7번에 다루고 계셨고 또 백넘버 위에 제 이름 송이라는 것과 그리고 손흥민 형님의 이 손 SON이라는 다르지만 이게 겹쳐 보여서 이제 팬분들한테도 한국 팬분들이나 아니면 뭐 외국 팬분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도 있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7번을 선택했고요. 또 손흥민 형님 저도 팬이라 7번 선택하게 됐습니다. 경기 막판 싱가포르 공격수가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7실점을 한 팀의 공격수가 지쳐있는 이유는 밀리는 경기에서의 체력 부담은 공격하는 팀보다 오히려 크기 때문입니다. 송혜영 또한 약팀을 상대할 때에 비해선 공격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 환경이 충분하지 못했고 한국의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인 손흥민의 파울로 끊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대표팀의 캡틴은 송혜영이 팬심을 밝힌 특별한 선수였지만 이것이 축구입니다. 역습 상황에선 공격수든 수비수든 근처의 선수가 카드를 받더라도 파울로 끊는 것이 유소년 시절부터 배우는 축구의 불문율 중 하나입니다. 쓰러진 손흥민에게 미안함을 전하던 송혜영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이라는 것 또한 저는 절절히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형님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싱가포르 선수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경기를 끝나고 나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한국 선수들한테도 그렇고요. 축구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냉정한 스포츠이지만 그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 격렬하게 대결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악수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스포츠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더 잘하는 선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항상 응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 스포츠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상에 인류보다 기술적인 축구 사이보그가 창조된다면 분명 눈은 더욱 즐거워지겠지만 그때도 제 선택은 사람입니다.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경주마들의 레이스와 사람들이 겨루는 축구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같은 뉘앙스에서 어제의 한국은 원팀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대표팀을 지킨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완전한 하모니를 자랑하고 있었고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던 팀의 주장이 후배의 출전 시간을 위해 교체 상황에선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김도훈호의 큰 그림에 대해서도 송혜영 선수의 한마디에 제법 큰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일본 감독님들은 확실히 패스 위주, 한국 감독님들은 좀 더 굵은 축구, 선이 좀 굵은 축구를 경기를 했었고 또 한 팀 그리고 그 팀의 조직력을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김도훈은 클럽에서도 원팀을 강조하는 감독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임시 감독으로 최적의 배경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던 전술로 팀을 탈바꿈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최대의 미션은 보유하고 있던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그러기 위해 편안해야만 했습니다. 원팀과 조직력이란 두 가지 키워드는 어제의 한국 대표팀 그 자체였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평소의 축구 철학을 짧게나마 임시 감독직으로 충실히 해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손흥민은 시즌 막판 성공적이었던 전통적인 LWF의 역할에서 최전성기의 모습을 이어갔고 이강인은 역시 파리에서 득점했던 형태의 RWF 롤에 임했으며 황희찬은 시즌 중 인상적이었던 9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민규는 올 시즌 그가 밀고 있는 해리케인 세레모니처럼 중앙에서 버티고 좌우로 열어주는 연계 플레이에 충실했습니다. 스태프는 각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어떠한 전술에서 잘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고 모든 선수들의 새벽 경기가 머리에 100%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술로 새 팀을 짠다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각 조각을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퍼즐을 맞춘다는 단순한 숙제가 어려운 이유는 임시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급상승한 전례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과 같은 주제이지만 감독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대표팀을 다음 차원으로 끌고 갈 좋은 감독이 선임되길 기원합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과 경기 이후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황희찬 선수와 경기에 나서기 전에 그 터널에서 이야기를 짧게 나눴는데요. 제 싱가포르의 삶 그리고 저희 커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봐 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좀 감사한 마음이 그리고 좀 신기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한테도 감사하는 말 이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드리고 싶고요.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형님과 유니폼 교환을 했고 또 제가 사진을 찍는 걸 요청드려서 사진도 남기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송혜영 선수는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기에 학원 축구의 선후배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는 3학년 후배인 황희찬의 질문을 여쭤봐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언어에서 최상급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희찬에게 인상적인 이유이자 최근 해외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 포인트는 먼저 말을 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성향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채널의 손흥민 영상들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지만 사교성 혹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에 주저앉는 성격, 이것저것 물어보는 호기심 등 축구와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공격수에게 제법 중요한 지점입니다. 축구에서 1대1 찬스에서의 긴장감, 처음 보는 사람이 두려운 감정은 결국 결이 같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PK를 자신이 차겠다 선언하고 골망을 찢어버렸던 황희찬에게 긴장이란 한 스푼도 없었고 처음 보는 선수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사하는 경기장 밖 성격은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1대1 찬스에 약했던 일부 아시아 스트라이커들의 시대를 넘어 손흥민과 황희찬은 나란히 PL 두 자릿수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고 과거의 선수들에 비해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은 침에서 말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편견이고 그럼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한국 선수들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양보는 덕목이지만 축구에서 공격수는 전투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고 조화는 언제나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요.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현재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에는 손흥민 형님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심이 들어가기도 했고 또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와 미드필드 공격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손흥민 선수와 김지현 선수님은 이번에 경기를 뛰는데 네, 확실히 왜 지금 현 시장에서 그리고 축구 시장에서 왜 최고의 수비수 공격수라고 네, 사람들이 말하는지 네, 몸으로 몸소 실감할 수 있었죠. 네. 제가 싱가포르 대표로 뛰고 나서 네, 이제 모로코와 이제 경기를 한 경기 치른 적이 있고 한국 국가대표와 이제 뛴 기억이 있는데 이 두 경기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팀으로서도 그리고 선수들의 퀄리티도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었고 제가 선수로서 한계를 느낀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경기가 가장 강하게 기억이 남고요. 물론 이 두 경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당연히 한국 국가대표와 경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국가대표와 이제 경기를 뛰었고 제가 어릴 때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태극 마크를 꿈꾸면서 제가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과 제가 뛴 거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경기였고 네, 가장 특별한 경기였기 때문에 아마 잊지 못할 경기일 것 같습니다. 월드컵 4강 모로코와 한국팀을 상대한 송희영의 후일담은 솔직했습니다. 몸소 실감했고 역시 선수로서 한계를 느꼈다는 겸허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저는 당연히 한국팀을 응원했지만 송혜영 선수가 교체되는 장면만큼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벽과 싸우는 도전자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축구팬으로서도 월드컵마다 거인들에 부딪히고 패배했던 한국 축구의 역사가 생생합니다. 그 한 경기를 위해 선수들은 평생을 노력하고 대표팀에 발탁되고 며칠을 치열하게 훈련하고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동등한 상태로 입장하지만 전혀 다른 표정으로 퇴장하는 곳이 축구장입니다. 진부하지만 축구장엔 승패가 있지만 경기가 끝나는 순간 모두가 동업자들입니다. 싱가포르는 다리에 쥐가 나도록 뛰어다녔고 포백 라인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며 실점을 하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의 싱가포르는 과거의 한국 대표입니다. 월드컵 대패의 역사가 오늘의 한국팀을 낳았습니다. 어제의 싱가포르가 끝까지 시도했던 공격은 단 한 차례도 빛을 내지 못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버스를 세우고도 난타당한 경기가 아니라 공격하는 경기에서만 남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경기장에서 눈물 흘렸을 싱가포르의 축구 꼬맹이는 미래의 공격으로 싱가포르의 득점을 안길 수도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존중하는 상대, 존경하는 동료, 선구자와 신예, 원팀을 강조한 감독, 호랑이를 상대로 후퇴하지 않고 장렬한 패배를 선택한 상대 감독까지 7대 0이란 스코어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축구를 보았습니다. 축구계의 모든 좋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7번을 거머쥔 남자들의 끝나지 않는 축구 또한 하이라이트로 흘러가길 기원합니다. 어제 필드 위에는 12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이런 경기가 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 국가대표와 상암에서 이렇게 경기를 뛰면서 저희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저 친척분들이 와주셔서 경기를 봐주시고 또 그분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어머니 누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 항상 하고 싶고요. 이제는 제가 이제 어머니 누나를 제가 그 은혜를 하나씩 갚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 누나한테 저를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누나를 이제 돌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누나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또 돌봐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